아이 키우는 가족의 희로애락과 함께하는 함께 키우는 미래 아이러브 플러스의 전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보육진흥원 이원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뭔가 혹시 누군가 사람을 아니면 뭔가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려본 적 혹시 있으세요? 애타는 간절한 기다림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처음에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때까지 한 5년 이상 기다렸거든요. 아, 네. 그 기다림이 생각이 나네요. 역시 네. 엄마의 마음으로 그 기다림을 표현해 주셨는데 네. 저는 좀 더 이기적 그 전 단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리저리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어디 또 부끄럽네요. 계시지 않을까요? 네. 아니, 저는 사실 뭐 아이도 기다렸지만 네. 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엄마의 마음으로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서 난임 부부들이 아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이 제일 사실 간절하고 애가 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선생님 제가 어디 보도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난임 시술 건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 얼마 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 22년도 통계에 22년도 한 해 동안 20만 7건의 난임시술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오. 사실 그거는 19년도 3년 전으로 보면은 한 36.7%, 한 5만 3,600건이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년에서 지금 따져보면은 3년 사이에 40% 네.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다는 증가한 거네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 또 그 얘기도 들었어요. 난임 시술에 성공해서 임신을 할 경우 쌍둥이가 좀 많이 태어난다. 네, 그 확률이 맞습니다. 높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난임 시술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방법적으로 다태아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쌍둥이가 태어나는 확률은 세계 2위고요. 우리나라가요? 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세 쌍둥이 이상이 태어나는 출산의 경우에는 세계 1위예요. 세 쌍둥이 네. 이상일 경우에 세계 1위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이 뭐랄까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 반면에 우리 엄마들은 참 많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난임 시술의 특성상 네. 고연령의 산모가 많다 보니까 산모와 태아 모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의료, 보건복지 이런 부분에서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선생님, 이거 공교롭게 저희가 오늘 지금 쌍둥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요. 쌍둥이.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더하기 세 쌍둥이. 네. 합이 5남매예요, 5남매. 예. 제가 쌍둥이는 주변에서 종종 보고는 했는데 네. 세 쌍둥이는 방송 빼고는 실제로 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저도.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I love 플러스 고고! 오늘의 주인공 쌍둥이 남매와 새쌍둥이 자매 레인보우 패밀리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빠 수원 씨와 오남매가 온몸으로 즐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일하랴 아이들 돌보랴 고된 일상이지만 아빠는 아이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오남매 한번 만나볼까요? 축구와 태권도를 좋아하는 든든한 맞이 도현이. 친구들한테 인기 만점인 윤수는 줄넘기에 푹 빠졌습니다. 먹는 거에 진심인 넷째 하랑이. 레인보우 패밀리의 비주얼과 애교 담당인 한이와 하유리. 축구 말고 화장하고 예쁜 구두 신고 예쁜 옷 입고 치고 있고 누가 제일 예뻐요? 한이가 얼굴 예쁜 것 같은데
네가 모기 무서워하니까 너무 웃기잖아. 올 여름 폭염 때문에 집안에만 갇혀 있던 아이들과 오랜만에 야외에서 함께한 시간. 달 같네, 달. 한달. 아이들이 많다 보니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쏟을 정성과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오남매에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시작. 항상 미안한 마음이 커요. 이 아이들이 한 명이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의 뭐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든지 뭐 그런 게 더 컸을 텐데 얘네들은 어쨌든 한 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이 아이들한테 뭐를 해주면은 이 아이들이 그런 보상 심리가 생길까를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뭐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마음을 많이 얻었죠. 은미 씨는 36살, 수원 씨는 38살. 두 사람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 치료를 받으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공수정 실패 후 시험관 시술에 성공해 결혼 4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이뻤고 저는 2명이라서 약간 그리고 이제 성별도 이제 낳기 전에 알아서 이제 그게 이제 남매 쌍둥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너무 좋았죠. 그리고 2명이니까 이제 뭐 늦게 생긴 만큼 이제 더 많이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6개월. 오남매 엄마 은미 씨는 주말에도 근무하는 업종이라 평소에 집안일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모처럼 휴가를 냈습니다. 40이 넘었지만 엄마 아빠는 쌍둥이에게 더 많은 형제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들이 바로 생일을 맞은 새 쌍둥이 한이, 하랑, 하율입니다. 사랑하는 한이, 하랑이, 하율이 생일 너무 예쁘죠? 엄마 아빠가 쌍둥이만 낳고 이제 그만했으면 아휴 상상하기도 싫죠. 남매면은 정말 친하거나 아니면 남남처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애를 낳아서 그런지 얘네들하고 지낼 시간이 젊은 엄마 아빠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뭐 다만 1, 2년이라도 적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더 행복하게 하려면 형제를 좀 선물해주면 좋겠다. 그 힘들었던 기억이 하나도 없이 그냥 또 갖고 싶어서 갔죠.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도연이와 윤수가 등원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요. 항상 아빠가 동행합니다. 아이들과 아빠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너무 보기 좋죠? 곧이어 새쌍둥이도 등원길에 나서는데요. 엄마 손 꼭 잡고 조심조심. 자, 우리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을까? 새쌍둥이. 어린이집에선 어떻게 생활할까요? 개봉박두. 얘 누구야 얘? 맞아. 얘는 누구야? 하율이는 요즘 글자 읽기와 쓰기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거울. 자, 나풀 기억 니은 둘 다 찾네. 기억이랑 니은이랑. 저기 한이와 하랑이도 뭔가 진지한데요. 무슨 놀이일까요? 여기 먹고 있다. 역시 먹는 놀이네요. 한이는 약간 리더 같은 스타일이고 하율이는 엄마 같다고 해야 될까? 리더긴 한데 엄마처럼 좀 포드? 아이들 데리고 놀이하는 거 좋아하고 하랑이는 좀 같이 끌려다니면서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좀 놀이하는 게 많이 다르긴 한데 셋이서 많이 같이 놀이를 잘 하는 편이에요. 수원의 한 성당.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첫 번째가 건강 아닐까요?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답니다. 또한 육아 경험과 정보도 서로 나누고요. 가끔씩 아이들과 아빠도 함께하며 깊은 유대를 쌓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 얘기고 이제 뭐 아이한테 좋은 거 정보 교환하는 거 그리고 같이 거의 공동 육아 느낌. 혼자 부모가 애랑 하루 종일 지내면 솔직히 조금 애한테 기빨리니까 같이 모아놓고 하면은 아이들끼리 놀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이게 아이도 어른도 힐링이 돼가지고 같이 가족끼리 자꾸 만나는 것 같아요. 내려올 때 조심해야겠다. 애타는 기다림 끝에 얻은 도현이와 둘째 윤수. 새쌍둥이가 태어난 후 엄마 아빠에겐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윤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 울음은 몇 시간째 이어졌다고 하네요. 작은 애들 돌 때쯤에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었을 때 친한 언니랑 이제 도연이 윤수만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윤수가 2-3시간을 우는 거예요. 제주도 갔다 와서는 윤수가 그렇게 막 뭐 3시간씩 울고 굳이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의 관심이 필요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주도 갔다 와서는 그게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은 아예 없고요. 아빠 수원 씨가 퇴근하자마자 막내 하율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아이가 감기라도 시작하면 온 가족이 차례대로 콜록콜록. 엄마 아빠도 예외가 아니죠. 이번엔 도연이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막내 하율이까지 병원행이네요. 엄마 아빠가 5남매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아플 때가 제일 걱정인데요. 막 점심 때부터 열난다고 어린이집에서 연락 받으면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빨리는 가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이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좀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요번에는 그래도 은미랑 이제 아파트에 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뭐 큰애들 하원도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요번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찾은 5남매 가족의 보금자리. 아빠 수원 씨가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저번에 먹었던 고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 고기를 좀 구워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감자가 집에 많은데 잘 안 먹어서 감자 튀김을 조금 하려고요. 보다 살이 쏙 빠졌다. 이분은 천안에 사시는 5남매 이모 할머니입니다. 이모 할머니는 5남매와 각별한 사이인데요. 도연이와 윤수가 태어났을 때는 몇 달 동안 집에 오셔서 육아에 도움을 주셨답니다.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멀리 사셔서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5남매에게 이모 할머니의 방문은 더욱 반가운 일입니다. 퇴근이 늦은 엄마를 대신해 보통 저녁 6시 넘어서 퇴근하는 아빠 수원 씨가 첫째 도연이와 둘째 윤수의 저녁 식사를 챙기고 나서 새쌍둥이를 하원시키는데요. 새쌍둥이는 저녁을 어린이집에서 먹고 옵니다. 고기를 풀면 되잖아. 고기를 먼저 풀고 상수를 하니까 옆으로 넣어주세요. 하나의 의자 좀 어디를 데리고 한번 제가 가봤는데 자기들끼리 보호할 줄을 아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는 가끔 조금씩 서로 물건을 뺏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애들이 이렇게 딱 자기들 물건을 하니까 지킬 줄 알더라고요. 서로가 같이. 그래서 그렇게 우애이시. 그게 제일 크죠.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면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5남매 가족을 찾은 코미디언 전영미 씨와 이원선 본부장. 하랑이구나. 하랑이. 5살이에요.
오남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레인보우 패밀리. 가족 이야기 속으로 고고. 정말 다소곳하게 앉으셨네요, 우리 아버님. 예. 저희가 엄마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 우리 남편분께서요, 아빠가? 네. 아니, 근데 지금 결혼하신 지 10년 되셨는데, 네. 지금 첫 아이가 몇 살이죠, 그러면은? 만으로 6살이고 7살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따지면 그러니까 6살인 거나 마찬가지죠? 예. 네네. 근데 그러면은 결혼하시고 한 3, 4년 동안은 네네네. 아이가 없으셨던 거네요? 네. 네네. 예. 원래 그러면 그때는 안 갖기로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어떠셨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생기면은 낳고 뭐 안 생기면 뭐 그냥 둘이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요. 이제 와이프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안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은 원래는 결혼하시자마자 아이는 가지려고 하셨는데, 네네네. 처음에 초반에는 안 생기셨던 맞아요. 거네요. 네. 그 원인이 뭐 있었던가요? 아니면은 무슨. 원인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난임 부부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 그 원인이 이유가 없는데, 네. 난임이라는 걸 그럼 언제 하신 거예요? 1년 동안은 네.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기를 결혼하면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 안 생겨가지고 이제 산부인과를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주기 맞추고 뭐 이런 것들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그 난임 센터 같은 데가 있다고 해서 이제 갔던 게 2017년 말 정도에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서 네, 가신 그렇죠. 거군요. 한 결혼하고는 한 2년 있다가 간 거죠. 2년 있다가 갔고, 네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좀 자연스럽게 좀 네네네. 기다렸는데 네. 난임이라는 소식을 좀 들으시고 그리고 네네. 그때 이후부터 한 네. 2년 정도 돼서부터는 이제 센터를 다니신 거군요. 처음에 그 1년은 그냥 자연스럽게 노력하고 1년 동안 산부인과 다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을 난임센터로 옮기고 나서 그때 이제 둘 다 이상이 없다는 없는데도 안 생기니까 난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근데 그때 네. 그런 말씀 들으셨을 때 네. 조금 이 심정이 조금 편치 않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무래도 여자 사실은 출산은 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시기가 있고 하는데 안 맞아요. 생기니까 되게 걱정이 됐었고 또 요즘은 또 잘 안 생긴다고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유산의 경험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나도 여러 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했었죠.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난임 그 센터를 찾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가장 또 노력하시고 하셨던 네. 건 뭐예요? 거기서 그 처음에는 중점적으로. 네. 제가 뭐 아이가 안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는 회사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하는 일이 이제 규칙적이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처음에 이제 당연히 그 예전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엄마가 이제 준비가 돼야 아기가 찾아온다 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의술의 힘을 빌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어떤 저 스스로 남편이랑 같이 노력을 했던 건 아니고 어차피 남편도 뭐 술을 안 먹고 저도 술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 그런 것만 안 먹으면 뭐 건강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하라는 뭐 주사 맞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되진 않아가지고 그 이후에 남편이랑 둘이 이제 몸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도 같이 하고 네. 좀 영양제도 좀 잘 챙겨 먹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애를 이제 다시 한번 시술을 하니까 그때 이제 그럼 쌍둥이가 얼마 들어선 거죠. 만에? 그러니까 시작하고 한 2년 반 만에 쌍둥이가 생긴 거고 이제 그 전에 했던 거는 이제 실패를 했었던. 그때가 그러면은 언제쯤이었어요? 그 실패. 네. 네. 그러니까 2016년, 7년, 8년 초에. 8년 초에 네, 그러니까 17년 말쯤에 센터 병원으로 네네, 옮겨서 맞아요. 다니셨는데 네. 그래도 네. 긴 기간은 아니지만 바로 또 아이가 생기긴 하셨었네요. 네. 그때 너무 기쁘셨을 것 같은데 네. 바로 또 그럼 얼마 만에 네. 아이를 잃은 거예요? 처음에는? 7주. 7주 만에? 네네네. 근데 너무 오래도록 기다렸다가 네. 그 또 만난 아이인데 네네. 너무 그때 힘드셨겠어요. 네. 남편한테 남편 닮은 아이를 너무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부모님들의 기대. 이거에 좀 부응하기 위한 거여서.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엄마는 되게 많이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는 못했지만
혹시나 안 생길까봐 그걸 이제 속으로 이제 끙끙 하셨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원래 유산 첫 네. 번째 네, 그 계류 유산이라고 하나요? 네, 그 네, 네. 유산 하고 나서 네. 그때 네. 혹시 무슨 휴가 같은 거 네, 그런 네. 거 쓰셨어요? 다행히 아니면은- 네. 저도 그런 걸 몰랐는데 회사에 휴가가 있더라고요.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원래 있기는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이제 유산 하셨을 때 네. 휴가를 이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시기에는 어머님이 쓰셨던 시기에는 아마 5일 정도 맞아요. 였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는 조금 늘어나서 11주 이내에 이제 아기가 유산됐을 경우에는 이제 열흘까지 쉬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의 2배로 늘었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뭐 11주에서 그 이후에도 그 주별로 조금 더 늘어나서 열흘에서 90일까지 이제 쉴 수 있게 그렇게는 되어 있어요. 결혼 후 2년이 넘어서 찾아온 아이. 하지만 그의 생은 너무 짧았습니다. 부부는 다시 노력했습니다. 간절함 끝에 기적처럼 첫째 도현이와 둘째 윤수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와, 아들, 딸 한 번에 이렇게 얻으셨으면 나는 이제 그걸로 내가 할 건 다 했다, 다 이뤘다 하고 거기서 멈출만 한데 근데 뒤에 또 가지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쉽게 아이를 얻은 게 아니라 어렵게 난임인 상태에서 시술을 받고 그렇게 얻으셨을 텐데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별다른 생각은 없었고 와이프가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네.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되게 후회를 많이 했죠. 처음에는 오히려 그냥 덤덤하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 뭐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게 다 확답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뭐 안 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행복한 건데. 근데 후회를 하셨을 때는 뭐 때문에 후회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가 이제 3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네. 사실 조금 후회를 하긴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육아가 워낙 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육아의 그 힘든 부분을 좀 끝내고 이제 나만의 어떤 삶을 좀 시간을 보낼까 이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또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첫째, 둘째 도현이하고 윤수가 그때 몇 살 때였어요, 그러면은? 그때 2살이었죠. 2살이면 그래도 아직까지 엄마 손을 엄청 필요로 할 텐데 그때 다시 또 아이들 형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 도전을 하신 거군요. 네.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 아들과 딸, 쌍둥이를 얻은 엄마 아빠는 조금 더 욕심을 냈습니다. 시간에 맞춰 주사도 맞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서 계속 그 주사도 맞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맞아요. 예. 그렇죠. 아니 아마 지금 이제 두 번째일 때는 그 전 쌍둥이 육아휴직을 같이 네네네. 하고 계셨으니까 네. 그래도 육아휴직 때 가셨으니까 이제 아빠가 봐주시고 갔다 오셨을 텐데 처음 아이들 할 때는 난임 치료하러 가실 때 근무 중이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좀 다니시기 괜찮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시간 맞춰서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그쵸. 주차장에서 주사 맞고 올라가고 어려워.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서 주사 맞고 막 그렇게 하면서 했었죠. 첫째 때는. 요즘은 그 이렇게 유급 휴가나 이런 것도 좀 지급이 되고 연간에 한 6일 정도까지는 난임 치료 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머님은 그때는 그걸 모르셨어요? 그때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난임 치료 지원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받았던 기억이 나요. 회사에서. 네. 엄마가 이름 붙인 7빛깔 레인보우 패밀리.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도연이, 윤수, 한이, 하랑이, 하율이 이렇게 5남매
오남매를 만나봤는데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그 5남매를 키우시는 두 부모님이 진짜 고생도 많으시고 그렇지만 그 사랑이 정말 막 넘쳐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인천에서 만났던 다은이 그리고 오늘 수원에서 만난 오남매. 뭐랄까 참 많이 힘들게 얻은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정말 오랜 애타는 기다림 그리고 엄청난 노력. 이거는 제가 감히 어떻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난임 시술의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참고 또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그런 과정이라서 굉장히 고생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신생아들을 보면 10명이 태어나면 그중에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래요. 그래요. 그럼 사실은 그 아이가 태어나도록 기다릴 때까지 모든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 성공률이 좀 높다고 하니까요. 난임 시술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더 젊었을 때 시도를 많이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유구무원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이 쌍둥이, 새 쌍둥이 오남매를 만나보고 저 확신을 얻었습니다. 확실히 이 난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야말로 지금의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네. 이런 확신을 얻었어요, 선생님. 네, 효과적인 좋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저도 중간에서 좋은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이러브 플러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I love 플러스.